자, 이준석이 이런 소리를 했다. 이재명 정치를 끝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조응천, 박용진, 김혜영 이런 사람들을 들먹거리고 이낙연을 들먹거리면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얘 수준이 딱 요거죠 뭐 그냥. 이재명 정치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이제 지지자들한테 비판받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내부 분열을 계속 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 수준이 그냥 딱 이런 수준이라서. 네, 맞아요. 갈라치기 원툴. 그냥 갈라치기 원툴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가. 민주당 걱정해줍니다. 민주당 걱정해주면서 이재명이 낙선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응천, 박용진, 김혜영, 이낙연 이런 사람들이 당을 이끌면 좋아질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봐 이준석이 이낙연을 지지하네 이러면서 더 열받고 더 분열할 것 같지만 얘는 그냥 이게 원툴이에요. 이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리고 박지원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러면서 두서없이 나설 게 아니라 이재명이 방탄 출마 강행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이게 일단은 이게 먹히던 시절이 있었죠. 이준석의 이 갈라치기 스킬이 먹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닥이 좀 드러난 상태? 이 후보가 원내 진입하면 수사받는 이 후보를 방탄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1, 2년은 시달릴 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면책특권 싹 다 받자. 국민의힘에서 깨갱했습니다. 자, 불체포 특권 말고 면책 특권도 내려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국회의원 특권들 내려놓자. 그것까지 면책 특권까지도 가지고 와라. 우리 법안 통과시키자. 국민의힘이 깨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죠. 면책 특권도 내려놓자고 민주당에서 역제안을 했는데 깨갱했어요. 지금 요런 거 보면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압승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론조사들이 막 나옵니다. 김동연 45.2, 김은혜 44.3, 이재명 48.1, 윤영선 44.4. 김동연이 살짝 이기고 이재명이 살짝 이기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어디에서는 김동연이 박살나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36.4 대 43.8 박난춘이 유정복에게 박살나는 여론조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냥 다 난리야. 들쭉날쭉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론조사가 다 틀린다. 송영길 정말 말이 되냐? 자, 여론조사 열세 한 목소리로 못 믿는다. 이거 믿지 마라. 여론조사에 휘둘리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내홍 중인 박지영, 윤호중은 불참했다. 얘네들은 안 나오는 게 도와주는 거죠. 자, 이재명 여론조사 통계가 다 틀리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50% 중반, 많이 투표하면 이깁니다. 이기는 비법을 말씀드리겠대요, 우상호가. 여론조사 결과 보지 말고 투표합시다. 지방선거는 50%대 초반입니다. 투표율이. 이번에는 55% 넘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55%가 넘고까지 50% 후반까지 나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저쪽은 정권도 잡은 데다가 결집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 윤석열에게 애정이 있는 유권자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충성도가 높은 팬덤을 가진 정치인이 아니에요. 오로지 반문재인 때문에 지금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의 보수 진영이 결집하기가 쉬운 구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진보 진영이 결집하기 좋은 구도인데 박지원이 그걸 깨트리려고 무던하게 애썼고 그게 잘 먹혀들다가 그 어느 정도 임계점을 돌파하면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역효과가 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이 저 박지원 꼴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투표해야 되겠다. 오늘 채팅창에서도 경북 지역에 계신 분도 내가 투표했다. 경북 지역은 사실 진짜 투표할 힘 안 나는 지역이기는 하죠.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대구에서, 경남에서, 경상도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보통의 지방선거에서는 의미가 없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대 초반이면요, 한 표의 가치가 대선 때랑 완전히 다릅니다. 한 표가, 내가 찍은 한 표가 한 2표의 가치 정도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의 퍼센티지가 달라요. 내 한 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달라지는 겁니다. 득표율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방선거의 그 표의 값어치는 대선보다 좀 더 높습니다. 자, 이런 걸 하면 돼. 이재명 노룩 푸시, 송영길 노룩 악수 또 안 한다. 자, 이런 게 지금 사전선거 전날 갑자기 이런 기사가 나온다. 이런 걸 저쪽에서 막 밀어낸다. 이재명 노룩 푸시는 누가 봐도 악의적인 편집이고요. 송영길의 노룩 악수 이러면서 인상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건 좋아요. 자, 송영길의 노룩 악수 사진이거든요. 자,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 같지 않은 걸 잘 대하고 있구나. 송영길이 참 선명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망할까요? 송영길 역시 살아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지방선거는 중도 확장이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지지층을 만족시키면 그게 지방선거에선 가장 좋은 거예요. 송영길이 딱 저렇게 하는 거 보세요. 살아있구나, 송영길. 송영길 찍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그런 사진, 그런 효과를 본다. 좋잖아. 송영길 몰랐네, 이런 사람인지. 살아있네. 서울시장 돼야 되겠구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지금 급하다. 송영길이 서울시장도 막 치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소스를 잘못 골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대선에 송영길 저런 사진은 치명타를 입힐 수 있습니다만 지방선거에서는 저런 사진 좋아. 저런 사진 좋아요. 지지자들만,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만 모이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사진 좋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저런 걸 원하거든요. 맨날 그냥 타협하고 협치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민주당은 이거야. 우리가 원하는 민주당은 이거잖아. 송영길은 딱 그래, 이런 정치인을 원했어. 우리는 호재다. 오히려 좋아. 이건 호재입니다. 호재. 이거 좋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윤석열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왜 큰일 났느냐? 왜 짜증이 나느냐? 왜 화가 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윤석열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봐봐. 미사일 쏜 다음날 만취, 술 취해가지고 그냥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실은 과거에 비해 매우 투명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출퇴근도 드러나고 술 마시는 것도 드러나니까 투명하다 이거지. 이게 뭐야?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만취 논란이 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13일 저녁 동선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불쾌한 건 우리야. 아니, 박지원 보고 있어? 이런 윤석열에게 사과 요구하는 게 야당이야, 야당. 안 그래? 박지원에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이런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하라고. 이게 뭡니까? 불쾌하대. 아니, 전날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그 다음날 NSC도 안 열고 술을 그렇게 만취할 정도로 먹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동선을 공개해라. 언제부터 술 마셨고 얼마나 마셨는지 저녁 동선 다 공개해라.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대통령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걸 요구하라고 했다고 불쾌하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박지원이
최강욱에게 지금 징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 보좌관들이 불쾌해했다. 아이고, 불쾌하면 안 되지. 여성 보좌관이 불쾌하면 안 되지. 최강욱 징계하겠다는 이유는 딱 그냥 그겁니다. 여성 보좌관이 여자가 불쾌했어. 그럼 남자 너는 징계야. 이거야. 청와대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대통령의 동선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불쾌감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전에 드릴 말씀은 윤 대통령은 지금 댁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굉장히 투명하게 활동하며 움직이고 있다. 누가 그러라고 했니? 본인이 하겠다고 했잖아. 누가 그러라고 했어? 그러면서 뭘 투명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 그것 때문에 지금 속 터져 죽겠는데. 자,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 날 늦은 밤 술을 마셨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안 일겠냐고. 윤석열이 어디서 뭐 했는지 밝혀라. 술 마셨으면 술 마셨다고 얘기해라. 개인적인 일정이나 업무 관련 일정을 하나하나 이게 맞냐 하면 드릴 사항은 아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 됐잖아. 왜 거기를 안 들어가서 술 취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그게 맞아? 대통령실은 안 창피한가?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대통령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냐고요. 자, 한동훈도 지금 아직 안 끝났다. 자, 지금 윤석열 술 마시죠. 윤석열 옆에 있는 사실상 대통령 한동훈 딸과 그 친척들 처조카 그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투표 안 하면 이런 일들이 그대로 묻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뉴스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연세대에 천암대 교수 조사가 요구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하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한동훈 딸의 사촌 언니, 한동훈 와이프 언니의 딸, 얘가 연세대에 있는 교수랑 같이 논문을 썼어. 이거야. 연세대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 이땡땡 이모 교수인데 김남국이 이모랑 같이 논문 썼다고 얘기한 바로 그 사건이야. 이모 교수입니다. 이순머식인데 요거예요. 바이오메디칼. 이거 제가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죠. 최승아랑 이순머식인가 뭐 그런데 이모 교수입니다. 요렇게 치과 관련 논문을 썼어요. 치과 관련 논문. 오럴 토피컬 메디케이션. 치과에 가려고 치과 관련 논문을 썼는데 이 사람이 친척이라는 거죠. 외숙모. 최양의 외숙모. 최양의 외숙모니까 이게 집안이 그냥 다 똘똘 뭉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한동훈 아내의 오빠 마누라. 온 가족이 그냥 한동훈의 아내의 집이야. 이게 아내 집안 쪽이 워낙에 이쪽이고 진씨 집안. 오빠의 마누라가 세브란스 병원의 교수야. 의사야. 그래서 이 최승아 논문을 같이 써줬어요. 이걸 가지고 미국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투표하면 된다. 자, 한겨레입니다. 윤석열 옆 한동훈 6번째 서열인데 총리까지 인사검증한다. 자,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참전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참전. 윤석열 정부에게 김건희에게 지금 감히 대들고 있는 언론사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겨레고요. 인사정보관리단 신설되면 실질적인 2인자가 된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 일단 여러분들 안구 테러 갑니다. 뿅. 윤석열은 정말 이게 머리도 참 수투핏. 그래도 MB는 수투핏이라도 좋았는데 정말 폼이 안 나죠. 참 죄송합니다. 안구 테러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참전이란 표현을 했는데 한국일보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국일보가 이 한동훈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 있는 언론인데
민변, 경찰, 국정원, 감사원이 한동훈 밑으로 집중, 검찰 독재 국가 될 것.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한국일보가 한동훈 집안의 입시 비리도 엄청나게 파고들었거든요. 자, 한국일보가 이런 기사를 썼어요. 근데 이게 뭐냐?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기사로 씁니다. 이건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받아서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 그런데 한겨레의 참전, 한국일보의 참전, 이렇게 언론사들이 조금씩 참전을 해주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해줘야지 돼요. 언론이 이렇게 좀 뉴스다운 뉴스를 좀 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사실은 언론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 본다면 이렇게 제대로 된 뉴스를 써주는 언론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한국일보를 보면서 제가 놀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굵은 글씨를 써줘요. 장유식 민변 소장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대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을 아우르는 사정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조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요렇게 굵게 써주는 걸 합니다. 이게 없었던 거거든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한국일보가 굵게까지 하면서 요즘에 이 텍스트를 읽지 않는 요즘 세대들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좋은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장문의 텍스트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헤드라인 장사가 잘 먹히는데 요렇게 해줘요. 한국일보가 요건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요런 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을 검찰과 법무부 투톱으로 갈 줄 알았는데 원톱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좌우 측근들에게 모두 인사검증 권한을 주겠다. 검찰 독재 국가라 해도 무방할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자, 이렇게 굵게 표시해놨죠. 국정원 감사원들 다른 사정기관 직원들이 파견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고 사정 권력에서 중요한 것이 정보, 수사, 기소권인데 정보를 수사나 기소와 연결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뻔하죠. 뻔한 거 아닙니까? 수사와 기소를 가지고 있는 쪽이 정보까지 가지면 그게 독재가 시작되는 거죠. 아무도 못 덤빈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판하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왔던 인터뷰를 한국일보가 재가공해서 받아서 쓰고 있다라는 것.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받아 써주는 언론사가 있다라는 건 진짜 고무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사정보관리단까지 한동훈한테 준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일단 여러분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제 나름대로의 분석인데 일단 윤석열은요.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리고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지은 죄가 많잖아요. 그래서 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믿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권력을 지금 몰빵하고 있는데 한동훈이 만약에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가 내려가면 그 다음 타자를 저 자리에 누굴 줄까요? 저는 아무한테도 못 준다고 봅니다. 지금 검찰총장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재밌죠? 검찰총장 잘못 앉으면 큰일 난다는 걸 자기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을 검찰총장을 앉히면 좋았는데 검찰총장 위로 보냈네? 거기다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 검찰총장을 확실하게 자기 편을 앉혀야 되는데 그걸 못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검찰의 특수부들을 장악해 놨는데도 불안해한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동훈. 근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믿느냐? 그게 아닙니다. 김건희가 한동훈을 믿어요. 김건희가 한동훈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검찰총장은 지금 김건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한동훈에게 모든 권력을 몰빵을 한다. 한동훈 임기 끝나면 어떻게 될까? 저기에서 한동훈이 내려오면 저 자리에 저 권력을 그대로 둘까?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렇게까지 권력을 몰빵하는 건 유례가 없습니다. 한동훈이 사실상 왕이에요. 외교 쪽을 빼고는 한동훈이 전부 다 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렇게까지 몰빵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만큼 겁이 많아서 그래요. 자, 한동훈이 끝나고 나면 저 자리에 다른 법무부 장관이 저 권력을 가지고 들어갈 텐데 불안함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저들이 살얼음판을 걸어가고 있는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불안불안해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과 그 집안의 어떤 입시비리나 이 기득권 측 고위층의 부자들의 이 카르텔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니까 윤석열은 법무부 인사검증 미국이 그렇게 한다. 더 팩트. 여기 약간 보수 쪽의 입맛에 맞는 그런 언론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딴지를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FBI 같은 기관이 없다. FBI는 연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공안정보 수집 등의 역할을 하는데 법무부 산하에 있지만 완전한 독립기구로 법무부 장관이 FBI 수사에 일절 관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 없는 기관이 하는 역할을 법무부 산하에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데 고작 이틀짜리 입법 예고로 정부가 강행하는 것은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팩트가 이런 논조를 기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언론사들의 태도가 미세하게 변하는 걸 감지하고 있어요. 자, 건배사 싫어. 마실 시간 줄잖아. MG 공무원 빵. 투표 안 할 거야? 여러분들 투표 안 할 겁니까? 이래도? 건배사 하면은 술 마실 시간이 줄어들잖아. 건배사 하지 마. 그러니까 젊은 공무원들이 빵 터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젊은 공무원들이 빵 쏜 거 아니야? 그냥? 빵! 이게 뭐야? 윤석열 만취 의혹 제기. 황교익 5월 13일 밤 어디 있었나? 포토샵 주작이다. 동선 공개하라 싸움하는데 황교익이 뼈를 때렸죠. 이분이요. 맛 칼럼니스트잖아요. 음식 빼고는 다 맞는 말만 해요.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음식 빼고는 틀린 말을 하질 않는 분입니다. 이분이. 황교익 씨는 만약 이때 북한이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면 술 취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살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시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대통령 자리에 앉혀주었다가는 국민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이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그런데 박민영이라는 이 대변인이 이걸 받아서 이를 키웠죠. 언론들이 쉬쉬했거든요. 열린공감TV에서 사진 공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들이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포샵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언론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의인이야 의인. 멍청하죠.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걸. 땡큐 박민영 땡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경상도에서 경북에서 투표하셨다는 분들도 계셨고 좋습니다. 꼭 그렇게 잘 하셨고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원래 지방선거는 모든 선거는 이기고 지고의 싸움이잖아요. 반집만 이겨도 선거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대선은 전국에서 한 명을 뽑으니까 어디든지 한 표가 내 한 표죠. 그런데 질게 뻔한 동네는 사표가 된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 지선은 사표가 아닙니다. 경상도에서 경북에서 민주당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느냐, 이게 이재명의 지지율로 연결시키는 언론들이 나올 겁니다.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이재명 효과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대 윤석열의 싸움입니다. 송영길도 좋은 분이고 김동연도 좋은 분이에요. 박남춘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재명 대 윤석열. 윤석열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지방선거 우리 동네 내가 찍어봐야 질 게 뻔하다는 이유로 투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는데 어떻게 지느냐? 몇 표가 나왔느냐? 이게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힘이 실릴 겁니다.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네는 내가 찍어봐야 민주당 안 돼요. 대선이라고 생각하고 찍으러 가는 거예요. 일단 이건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에 대구지만 투표하십시오. 대구의 민주당 한 표는요. 다른데 5표예요. 대구에서 이 정도가 나왔다? 이번에 사실 대구에서 이번 대선에서 대구에서 잘 나왔어요. 그 정도 나와준다. 언론이 그냥 무시 못하는 거예요. 대구시장 홍준표가 되겠죠. 경북도지사 뭐 되겠죠. 그쪽 애들이 뭐 다 되겠죠. 그래도 민주당 찍고 오면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에게 힘이 됩니다. 이재명에게 힘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지는 선거니까 투표 포기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투표하면 이기고요. 박빙인데는 무조건 가야 되고 지는 게 확정적인데도 가셔야 되고 이기는 게 확정적인데도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이재명에게 내 한 표가 다 에너지가 된다. 잊지 마십시오.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의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찍는 그 한 표가 당락, 그 지역의 일꾼의 당락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재명의 지지율로 연결시킬 거예요. 이번 투표율이 높으면 이재명이 엄청나게 힘이 실릴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찍으시면 우리가 이겨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변에 밭을 갈아야 됩니다. 밭을 갈아주시고 투표하면 이긴다라는 이야기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